네, 안녕하세요. 판다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재질을 넣고 최종적으로 렌더링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메라 각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카메라를 상정해 주시고 각도는 45도 마이너스 45도로 맞춰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너무 각도가 높게 돼 있는 것 같으시면은 각도를 30 마이너스 30 정도로 맞춰 주신 다음에 한 이 정도로 맞춰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 세팅 보시면은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앰비언트 오클루전과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적용시킬 예정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면 어렵겠지만 쉽게 말해서 모든 물체는 빛을 반사합니다. 그 반사한 빛을 저희가 색으로 인식을 하고 보게 되는 건데 그렇게 반사하게 되면서 나오는 그림자나 빛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나마 쉽게 설명해 보자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은 라이팅의 반사화를 확산시키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빛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 그리고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옥테인 렌더러에서 AFS라는 게 있는데 이 앰비언트 오클루전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림자라는 곳이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곳에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빛의 입자들이 여러 가지 반사를 이뤄내면서 난반사를 만들어내는데 그 난반사에 의해서 생기는 그림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그림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은 빛,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빛과 그림자의 디테일들을 높여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두 가지를 키게 되면 렌더링 타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걸 한 장을 뽑기 때문에 그렇게 큰 상관은 없다고 판단이 돼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클릭해 주시고 리코드 액티브 오브젝트 눌러주면서 전체적인 키값 잡아줄게요. 왜 잡아주시냐면 저번 영상에서 혹은 과거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냥 카메라를 한번 움직였을 때 맨 왼쪽 화살표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고투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먼저 진행을 할 건데 지금 바닥이 너무 멋있지 않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일단은 차차 진행을 해 가면서 디벨롭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메테리얼을 만들어 주시고요. 우선 바닥에 적용시켜 줄게요. 아직까지는 렌더링 걸었을 때 이런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바닥은 적당히 이 정도의 파란색을 가지고 있게 하고요. 전체적으로 빛은 저희가 형광등을 구현할 것이기 때문에 라이트를 미리 하나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할 건데 라이트를 하나 먼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좀 위쪽으로 올려 줄게요. 그 다음에 라이트의 색깔은 제너럴해서 약간 주황색 빛이 나는 색깔로 맞춰 줄게요. 이 정도의 색깔이 될 것이고요. 당연히 퀄리티가 안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라이트를 더 추가하셔서 진행하셔도 무관합니다. 그 다음에 책꽂이는 적당히 흰색으로 만들어 줄 건데 이 서랍장은 적당히 갈색으로 만들어 줄게요. 더블 클릭해서 적용을 시켜 주시고 책꽂이 같은 경우는 갈색으로 맞춰 주겠습니다. 이 정도로 맞춰 줄게요. 너무 진한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텍스처에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페이스에서 여러 가지 모두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프리셋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거 렌더링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점. 크기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 컬러에서 텍스처 우드 선택하시게 되면은 디테일한 값들을 늘릴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값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 만져보시면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저는 다 너무 어색한 것 같으니까 책꽂이 우측에 매테리얼 태그에서 렌스 U를 200, 렌스 V도 200으로 맞춰줄게요. 만약에 이랬는데도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재질을 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재질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이 정도 갈색으로 약간 연한 갈색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좀 더 진한 갈색으로 할 건데 컨트롤 누르면서 복사해 주신 다음에 드래그 해주시고 밑에도 드래그, 다음에 색깔 약간 좀 더 진한 색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한번 카메라에서 렌더링 걸어 보겠습니다. 굉장히 어색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플로어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 백그라운드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바닥 뒷면에 깔아주는 거예요. 여기다가도 저희가 컬러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약간 파란색 계열을 좋아하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맞춰줄게요. 이 정도의 색상이 나오게 되고요. 이대로 마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파이 같은 경우에는 바닥의 쿠션은 약간 흰색이 가까운 색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주변 색들은 파란색 계열로 맞춰 줄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으로 진행하셔도 굉장히 무난합니다. 자, 이때는 슈파라는 널 안에 모든 오브젝트가 다 껴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슈파라는 오브젝트에 들어간 매테리얼이 적용이 되고 나서 제가 아까 말했던 सब디비전 서페이스에도 이 다른 매테리얼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 적용된 매테리얼이 적용된 오브젝트들만 이 널에 적용된 매테리얼이 먹게 되고요. 나머지는 적용된 대로 들어가게 되니까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파란색 계열로 맞춰줄게요. 제가 파란색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자, 점점 색깔이 들어가니까 자연스러워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스카이 같은 걸 넣어서 좀 더 디테일을 올려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인피니티 라이트를 넣어서 빛을 넣는다거나 자연스럽게 그림자를 만든다거나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한번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자 들어가는 것도 보이죠? 라이팅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그런 매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원하시는 걸 제작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저는 그냥 피지컬 스카이를 깔았더니 적당히 라이팅이 되면서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이 피지컬 스카이만 깔고 마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는 갈색 계열로 맞춰주고요. 위쪽 계열은 갈색으로 해주고 싶지만 이렇게 하면은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 바닥과 기둥엔 특별히 메탈 재질을 만들어서 넣어주겠습니다. 메탈 재질 만드는 법은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린더 2개 들어가져 있으니까 들어가져 있는 2개 텍스처에다가 이렇게 마저 텍스처를 넣어주시고요. 이 보이시는 이 어텀 어레이도 들어가줘야 되니까 같이 넣어줄게요. 이 상태에서 저희는 리플렉션에서 add 버크먼 해주시고 레이어는 add로 그리고 50 정도로 맞춰주신 다음에 러프니스는 높여줄게요. 이 정도까지만 돼도 메탈 재질이 완성이 됩니다. 가끔씩 검정색 화면이 보이시는 분들은 그냥 당황하지 마시고 화면을 다시 움직이신 다음에 다시 렌더링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좀 어색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컬러를 약간 파란색 계열로 맞춰줄게요. 철 재질 느낌이 나게. 그리고 나서 지금 실린더가 너무 각져 있죠?
같은 거를 캡스에서 필렛을 적용시켜 주시거나 뭐 이 기능을 못 찾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실린더에서 베벨 디퍼머 적용하신 다음에 सब디비전 한 3 정도로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각이 나오게 되고요. 등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등을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 레이어를 더 만들어 주신 다음에 가운데가 지금 머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넣어 주시고, 등은 모름지기 노란색이 좀 멋있죠. 이쁘고, 그래서 약간 노란색에 가까운 주황색으로 맞춰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저희는 글로우를 적용시켜 줄 거예요. 글로우를 적용시켜 주는데 은은하게 나야 되기 때문에 각각 스탠스는 70, 200 정도로 맞춰 줄게요. 다시 카메라 돌아가시고 렌더링 걸어봐 주세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세죠? 부디 절 따라하지는 마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해도 무관합니다. 현재 큐브 안쪽에 실린더 2개가 들어가 있어서 큐브에만 메테리얼을 적용하면은 아래 하단의 실린더에도 같이 먹게 되는데, 실린더에는 다른 텍스처를 적용시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얼추 마음에 들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렌더러를 따로 사용하지 않는 만큼 작업을 진행하면서 아쉬운 부분들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참고해 가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의자는 지금 보시게 되면 너무 각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희가 सब디비전을 적용시켜서 이렇게 부드러운 의자를 만들어 주시고, 큐브에도 सब디비전 넣어 주셔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어떻게 순서를 해줄 거냐면 이 의자 Alt G로 묶어 주신 다음에 이름을 바꿔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디비전 했던 거 빼주시고, 클러도 빼주시고, 큐브에만 디비전 적용시켜 줄게요. 이런 식으로 적용시켜 주신 다음에 의자의 세그먼트를 조금씩 늘려줄게요. 그래야지 자연스러운 의자가 완성이 되겠죠. 자, 이 정도가 됐으면 테이블은 적당히 흰색으로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바닥은 저희가 아까 만든 메탈 재질로, 의자도 마찬가지로 의자 다리는 메탈 재질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쪽에는 약간 하늘색 계열로 적용을 시켜 줄게요. 뭔가 이런 인테리어들은 톤을 깔끔하게 맞춰주는 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맘 같아서는 이것들도 바꾸고 싶은데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진행해 봤습니다. 이 정도로 진행을 하면은 이런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게 되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더 디테일한 것들을 추가시켜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유튜브 강의 특성상 길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진행을 안 할 것이고요. 벽도 한번 꾸며봐야겠죠. 벽 같은 경우도 약간 하늘색인데 너무 하늘색이면은 좀 쨍한 느낌이 있으니까요. 면너를 다 닫아주시고 나서 벽을 찾아주신 다음에 아까 복사했던 오젝트를 넣어주시고, 다른 오른쪽과 왼쪽의 면들을 다른 색깔로 만들어 줄 거예요. 저는 한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렌더링해서 보면은 이 정도로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컵 같은 경우도 다시 위치를 맞춰주시고, 정도로 맞춰주신 다음에 컵에도 재질을 넣어줘야겠죠. 특별히 더 재질을 안 넣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트랜스퍼런시 체크해 주신 다음에 렌더링 돌려보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진행해도 될 것 같으니까요. 컵 이대로
지금 현재 सब디비전 서페이스에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맨 상단 컷 너레도 적용시켜 주셔야 하고, 반사값은 그렇게 많이 넣지 않을게요. 한 1.2 정도로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컬러는 아주 약간 파란색 계열로 맞춰줄게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아까 만들었던 메탈 재질을 키보드, 노트북에도 적용시켜 주게요. 그 상태에서 키보드 좌판은 검정색 메탈을 넣어 줄게요.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이미 여러분들과 한번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네, 벌써부터 컴퓨터에 펜이 돌아가면서 힘들어하는 게 보이고요. 큐브 선택해 주신 다음에 면 폴리곤 선택 모드에서 아무 재질이나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복사해 주시고 이 한쪽 면에만 넣어 주신 다음에요. 약간 푸르스름한 색으로 맞춰 주신 다음에 글로우 적용시켜 주시고, 이것도 너무 밝으면 안 되니까 한 50 정도로 맞춰 주고요. 다시 카메라 앵글로 돌아가신 다음에 렌더링 버튼 눌러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밝죠? 너무 많이 밝으니까 한 20으로 맞춰 주시고요. 아까 만든 전등은 또 너무 어두운 것 같으니까요. 30으로 맞춰 주신 다음에, 지금 너무 빛이 센 것 같으니까 빛을 몇 개를 빼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가 괜찮은 것 같고, 이쪽 창틀에도 적당히 그냥 색깔을 넣어서 만들어 줄게요. 이 정도로 만들면 것 같습니다. 글로우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었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지면서 세팅한 값대로 안 나오는 기분이 들 때는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해 가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라이트 색깔이 너무 없는 것 같으니까 빛의 밝기를 약간 줄인 다음에 색깔들을 추가시켜 볼게요. 뒤쪽에도 하나 넣어주고, 뒤쪽에도 하나, 앞쪽에도 하나 넣어줄게요. 네, 이 상태에서 피지컬 스카이의 타임 앤 로케이션이 있는데, 이걸 어둡게 해주면은 아마 어두워질 거고,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 피지컬 스카이는 말 그대로 햇살을 만들어주는 기능이라서 시간을 설정하면 그 시간대로 어두워지거나 밝게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화면이 어두워졌으면 그만큼 라이트들을 더 밝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 40 정도로 맞춰주고요.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여러 가지 실험을. 스팟라이트를 킨 다음에 각도를 돌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 이제 방 안으로 들어오는 빛을 만든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도 구현이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좀 밝게 하거나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로 구현이 가능하니까 한번 여러분들로 실험해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라이트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다시 밝게 만들어 주시고 한 9시 정도로 하면 됩니다. 이 정도로. 네, 전 이 정도가 제일 예쁜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로 진행을 하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과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있는데, 각각의 차이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아무것도 적용 안 한 상태가 바로 이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적용을 한 상태, 네, 이 상태가 되고, 그림자가 좀 더 디테일해졌죠. 이 상태에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만 적용한 네, 차이가 느껴지시죠? 이런 식으로 렌더링 할 때 노이즈가 많이 끼는 이유들은 빛이 너무 세거나 그렇기 때문이라서, 너무 세다 싶으면 빛을 줄여가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러 번의 렌더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은 세팅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굳이 안 켜도 될 것 같은데,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각각의 수치값들을 다 줄여줄게요. 지금 너무 그림자가 진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에서 아직도 어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컬러 검정색을 약간 회색 쪽으로 바꿔줄게요. 이게 지금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나오는 것 같은데 노이즈가 좀 많이 끼는 것 같아서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사용을 안 하는 걸로. 그냥 글로벌 일루미네이션만 적용해서 사용하는 걸로 하고, 너무 밝으니까 라이트를 조금 더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한 5 이 정도로 맞춰주고요. 네, 저는 딱 이 정도 앵글이면 좋은 것 같아요. 4시쯤에 적당히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밝기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요. 사실 여기서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것만 해도 벌써 시간이 26분이 다 돼가서 나중에 더 추가시켜가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네, 이렇게 햇살 같은 거를 연출하는 거는 뭐 피싱어 스카이나 옥테인 렌더든 어떤 레드시프트 렌더든 라이트만 잘 설정을 하게 되면 가능한 부분 영역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뭔가 좀 더 추가를 시켜가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지금 방 안쪽으로 그림자가 들어가졌으니까 스탠드의 밝기들은 조금 더 밝게 해도 문제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맞춰가면서 진행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밝게 맞췄으니까 여러 가지 이펙트가 또 있어요. 아마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느끼시게 되겠지만, 여러 가지를 선택해 보시면서 진행을 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 장으로 렌더링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아웃풋에서 1920으로 맞춰주시고요. 1080, 그 다음에 커런트 프레임 세이브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로 설정해 주시고, 포맷은 PNG, 그리고 비트는 16비트로 맞춰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으로 렌더링 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